2025년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3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와, 정말 뜨겁습니다. 네, 거의 뭐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열기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신호가 초록불 같은데 동시에 이 거품 붕괴에 대한 경고음도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2025 암호화폐 버블 붕괴 심층 분석 자료를 좀 보면서요. 이 열기 속에 숨어 있는 위험 신호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현 상황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뭐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보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뭐 연내 2배 상승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전망도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 논의도 있고 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막 사들이는 트레저리 모델 이것도 확산되고 있고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의 좀 친화적인 정책 기대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심지어 시장에 20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와, 20조 달러요? 정말 엄청난 낙관론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시장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뜨거운데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자료들이 하나같이 이 거시 경제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져 있다고 지적한다는 겁니다. 아, 시장 내부 분위기랑은 좀 다른가 보네요. 그렇죠. 미국 정부 부채는 이미 사상 최고치고요. 또 무역 관세 여파라던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뭐 그런 유명 인사들도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주식 시장이나 비트코인이나 지금 다 거의 최고치 부근이니까 만약 조정이 오면 그 충격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은 뜨거운데 바깥 거시 경제 상황은 좀 차갑다. 이런 온도차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상황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면서요. 2,500억 달러. 맞습니다. 2,5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단순히 규모만 커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단기 국채, 그러니까 T빌 시장에 아주 큰 손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아, 국채 시장의 큰 손이요?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전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가 그 안에서만 좀 머물렀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통 금융 시스템, 특히 국채 시장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깊게 연결되었다는 신호거든요. 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엮여 있군요. 그 연결고리. 그게 바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자료에서도 그 금융 전염 가능성을 얘기하던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 가치 고정이 깨지는 이른바 디패깅 같은 위기가 딱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돈을 막 빼려고 하겠죠. 뱅크런처럼요. 그렇죠. 대규모 자금 인출 요구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걸 내주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급하게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이 불안해지겠네요. 네, 국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이게 단기 자금 시장 전체, 더 나아가서는 은행 시스템까지 연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테라루나 사태나 FTX 파산 때도 이런 취약성이 일부 드러났었죠. 네,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나 전통 금융과의 연결성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스템 전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죠. 테라 루나 때도 사실 비슷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파급력이 비교도 안 되게 커졌다는 거군요. 아,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네요. 그럼 또 다른 위험 신호로 꼽히는 게 있던데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막 사들이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현상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것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지금 한 135개가 넘는 상장사가 참여할 정도로 확산이 됐어요. 근데 일부 기업들을 보면 좀 본업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비트코인 매입을 통해서 주가 상승만 노리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는 게 자료의 지적입니다. 아, 약간 투기적인 성격이 보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뭐랄까, 과거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막 뛰었던 그런 현상이나 혹은 2017년에 실체도 불분명한 프로젝트들이 백서 하나 내놓고 자금 모았던 ICO 열풍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 정말 데자뷰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만약에 시장이 꺾이면 이런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또 대량 매물로 쏟아져 나올 수 있겠죠. 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던데 특히 트럼프 가문이 암호화폐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트럼프 가문이 알려진 것만 해도 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NFT나 스테이블 코인, 비파이, 심지어 채굴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와,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좀 더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도 있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분명 시장의 호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도 있다고요? 그럼요. 동시에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라던가 또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변동성 같은 리스크도 함께 안고 가는 셈이죠. 정치가 너무 깊게 엮이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본질적으로 boom and burst, 즉 급등락 주기를 반복해 왔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래왔죠. 네. 그런데 2025년의 이 기록적인 상승세 이면에는 앞서 말한 거시경제 불안, 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전통금융과의 어떤 위험한 연계 강화, 그리고 기업들의 투기적인 트레저리 참여 가능성, 마지막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좀 새로운 형태의 위험 요소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위험들이 섞여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 급격한 조정, 즉 버블 붕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이번 사이클의 위험은 과거와는 다르게 그 충격이 전통금융 시스템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다르다는 그런 낙관론에 가려진 새로운 위험들을 좀 제대로 봐야겠네요. 오늘 분석을 들으니 리스크 관리와 분산 투자가 정말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나 기업 트레저리 등을 통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전통금융과 긴밀하게 연결된 지금이잖아요. 만약 이번에도 거품이 터진다면 과연 다음번 하락장은 이전과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